여기를 배우는 목적, 왜 배우냐, 우리가 뭘 배우려고 하느냐. 이쪽은 그 전개식을 다루는 거고요. 전개식에서 그 계수 있잖아요. 계수에 대한 호기심?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출발한 단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전개하는데 이제 전개했을 때 저거 특정항의 계수가 뭐가 될까를 궁금해하는 게 이제 이쪽 동네의 핵심. 뭐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건데 그냥 몇 개 보여드릴게. 참고사항으로 예를 들면서 뭐 생각을 잡아보자. 우리가 요 A 더하기 B의 이런 세제곱 같은 거 전개를 그냥 해요. 공식이 있으니까. 이걸 전개하다 보면은 얘가 이제 우선 A 삼평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냥 전개를 써버릴게. 3A 제곱 B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3A B 제곱이 생기고 뭐 이렇게 전개된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죠? 공식이니까 다 알고 살고 그 예를 맨날 쓰는 전개 공식이라서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하나 그냥 가지고 와서 이 친구를 한번 바라보는 거야. 궁금해지는 거지. 너 이러면서 이걸 전개할 때 A제곱 B라는 항이 생겨요. 당연히 이게 저게 3차식이라서 이게 개수합은 지수합은 3승이 돼야 되는 건데 이 앞자리에 이게 3이 붙었다가 핵심이냐. 근데 이 3을 어떻게 해석하지? 이런 관점을 거기를 생각해 보는 게 이쪽 동네입니다. 이 항점. 자 이제 한번 해볼게. 자 봐봐. 왜 그러냐면 그 전개를 알면 되게 쉬워요. 원래 이 전개라는 게 뭐냐면 이 고입에서 맨 처음부터 이거부터 가르치거든. 여기서 이 A 더하기 B라는 애가 이 세제곱이 됐다는 거는 A 플러스 B가 이렇게 세 번 곱해졌다밖에 안 돼요. 그죠? 곱해졌다. 그래서 초반에 이제 개념을 잘 잡고 싶으면 A 더하기 B를 세 번 곱했다는 거는 이렇게 바구니가 이렇게 세 개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바구니가 세 개 있고 전개라는 건 원래 어떻게 들어가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반드시 하나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 반드시 하나가 튀어나와야 돼요. 여기서 반드시 하나가 튀어나와서 얘네가 이제 곱해지는 것으로 우리가 항을 말할 수 있다. 그게 전개식의 개념이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애가 등장을 하려면 이 A제곱 B라는 하나의 항이 등장을 하려면 결과적으로는 A가 2개 나오고 B가 하나 나와야 저런 항이 만들어집니다. A가 2개 나와야 되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A가 나오고 얘가 나오고 여기서 A가 나오고 얘가 나왔지. B가 이렇게 등장을 해버리면은 이거 3개 곱해지면은 저 항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서 A가 나오고 여기서 B가 나오고 이렇게 나와도 항이 만들어져요. 그죠? 이것도 분명히 A제곱 B의 항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A가 나왔어요. 여기서 B가 나오죠. 이번에. 그 다음에 여기서 A가 나오고 이렇게 나와도 저항은 만들어집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개수가 3이었던 거예요. 3번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 이런 생각이거든요. 전개에 대한, 개수에 대한 생각은. 그러면 내가 잘 봐봐. 이게 지금 3줄이 나왔으니까 저 친구의 개수가 3이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는데 그 3을 쓰는 방식은 정말 여러 개로 쓸 수가 있는 게 2가지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둘 다 알아야 돼 이거. 이 3을 쓰는 방식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자리가 3개 있는데 이 괄호 안에 이 바구니 안에는 A랑 B가 들어있었던 거야. 둘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던 거지. 그래서 이항정이야. 2개의 항 중에서. 근데 저게 항이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으므로 그걸 체크해 봐야 되는 건데 첫 번째 관점은 요 세 자리 중에서 이 세 자리 중에서 A 자리를 선택해도 괜찮을 것 같아. 보니까 A 자리 2자리 선택하면 되죠. 물론 B 자리 하나를 선택해도 괜찮아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3C2와 3C1이 똑같잖아요. 얘는 그 첫 번째는 약간 선택 관점으로 선택을 하는 관점으로 3 컨비네이션 2도 보셔도 괜찮아요. 개수가 3이었다 그래서 요것도 괜찮고 약간 두 번째 관점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야. 이제 배열의 관점이 있어. 이게 뭐야? A 2개랑 B 하나를 줄 세운 거잖아. 그치? 배열을 하는 관점도 있는 거잖아. 이게 가포순이란 말이야. 그래서 가포순이니까 3개를 배열하는데 2개가 똑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야.
이해되지? 그치? A, A, B를 줄 세우는 거다. 근데 어차피 이게 3C랑 같다는 거 알잖아. 2팩 1팩분의 3팩이니까 조합으로 변신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개수를 승부하는 방법은 바구니가 여러 개 있다고 생각을 하나 해볼까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A 더하기 B의 뭐 무섭네. 구승을 정리해봐라. 구승을 정리했을 때 요거 정리하다 보면 항이 진짜 많이 생길 텐데 근데 거기서 내가 A 세제곱 B 6승 같은 항이 있을 거거든. 그렇지? 그래서 이 친구의 개수가 뭐냐? 한 큐에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바구니가 9개의 바구니가 있는데 그 바구니 안에는 다 A, B, A 이런 식으로 A랑 B가 하나씩 들어있는 바구니 9개가 있다. 근데 거기서 내가 전개를 했을 때 이런 항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는 여기 이 9개의 바구니 중에서 어떤 특정 바구니 3개를 선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만약에 A 바구니를 3개 선택해버리면은 나머지 6개는 B를 뽑는 바구니가 되는 것이다. 이것도 괜찮고 또는 이거를 A 3개와 B 6개를 이 친구를 배열하는 관점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그치? 요거를 이렇게 배열하는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가 9개를 배치하는데 근데 똑같은 게 3개, 6개 존재하니까 얘를 그래서 3팩토리얼, 6팩토리얼로 볼 수도 있다. 근데 얘를 계산하는 방식이 원래 이 조합수랑 똑같아서 얘를 구하는 원래 팩분의 팩이잖아요. 얘가 3팩토리얼, 6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그런 이제 전개에 대한 메커니즘을 생각을 드린 거고 이게 그 조합, 그러니까 너무 여기로 애들이 몰려요. 너무 이 친구로 몰리니까요. 시끄러워 진짜. 정말 참 끝나겠지. 청소 중이지. 뭔가 가까이 오는 느낌인데. 문 뚫고 오는 거야. 저거 한번 내가 먹었어야 되는데. 진짜. 기다려. 저기다 내가 자습실을 만들려고. 청소하셨구나.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돼. 선택 관점, 배열 관점이 둘 다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가르치지 않았지만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럼 만약에 아니 선생님 항이 이렇게 이거 전개 못하잖아요. 우리 피곤하니까. 이걸 전개하다 보면은 이게 A 제곱에 B 1승에 이런 항이 생기지 않겠니? 그렇잖아, 그렇지? 그럼 이 친구의 개수 가르칠 게 없어. 이거를 애들은 다항 정리를 하고 공식을 외운단 말이야. 항이 더 많을 때 정리해. 항이 2개짜리가 아니에요. 2개짜리가 2항 정리고 항이 3개 이상은 다항 정리라고 해. 근데 이거를 정리할 때 이 친구의 개수가 뭐냐? 이런 거는 공식이 아니란 말이야. 그냥 바구니가 4개 있다. 그치? 이게 개념이지. 바구니가 4개 있는데 아니 이런 항이 쏟아지려면 A가 2개 뽑히고 이렇게 뽑혀야 되지 않겠냐? 그렇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조합으로 문제를 못 풀어. 왜냐면 조합이라는 여기서 이제 이 선택 관점이라는 게 뭐냐면 잘 생각해봐. 이건 선택 관점이라는 거는 내가 이 바구니가 3개 있는데 A를 선택할 바구니를 그냥 고르겠다는 거잖아.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 A 뽑았다? 여기는 B 이렇게 그지? 여기 A 뽑았다? 그래 나머지는 B 이런 느낌으로 항이 2개밖에 없으니까 A 뽑을 바구니를 선택하는 순간 나머지는 B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끝나버렸던 건데 이쪽은 안 먹히잖아. 내가 A 뽑았어. 나머지 뭐야? B야 C야. 항이 3개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럴 때는 그래서 이렇게 뽑힐 수도 있지만 만약에 얘가 A가 여기 뽑히고 B가 뽑히고 A가 뽑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쪼르륵 진행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B, C, A, A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 줄이 몇 줄이냐가 이 개수를 선택하게 되는 거거든. 아니 이거는 각포선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거야. 이건 이걸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야. 그렇잖아. 같은 것을 포함하는 이 A, A, B, C를
배열하는 관점으로밖에 해결이 안 되잖아. 얘는 그래서 저걸 전개하는 개수가 그 4개를 배열하는데, 그죠? 똑같은 게 2개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줄을 세우면 된다는 거야. 합의가 12개, 12가 나오겠지. 그래서, 와, 이제 앞으로 우리는 전개 못하는 게 없겠네. 그치? 전개를 다 하는 건 피곤하지만 어떤 특정 항 하나를 골라서 그 개수, 고기를 알면 얼마나 좋겠어. 편한데. 다항식 전개의 핵심인데, 그들한테. 그치? 그런 것들을 기억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 한번 해드려요. 요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실래요? 이 개념인데요, 개념. 왜 그런지를 본인 스스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고, 이제 공식을 설명드릴 겁니다. 이쪽이 무서워지는 이유는 응용이 너무 심각하게 들어가요. 변형과 응용이. 근데 그거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은 사실은 정확한 원리를 알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공식 외웠다가 내신에서 한번 멘탈이 싹 틀려버리죠. 공식만 가지고는 이제 게임이 안 됩니다. 이쪽. 본인이 배운 대로 생각만 잘 정리해서 메모를 잘 해보세요. 따라 베끼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이 정도 스피드로 가면요, 끝까지 다 할 수 있겠다. 너희만 잘 따라오면 다음 타임에 확률 들어갈 것 같은데.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거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요거죠. A 더하기 B에 이 n승을 전개하라 그러면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요. 이걸 전개하다 보면은 이렇게 항상 기준 잡는 게 되게 좋거든요. 이렇게 조합 관점으로 갈 겁니다. 선택 관점으로 갈 건데, 이렇게 보세요. 바구니가 n개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바구니 안에는 A랑 B가 들어있습니다. 항이 2개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내가 그 B를 뽑는 바구니를 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기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니 왜 B를 기준 잡아요? 왜 A를 잡지 않습니까? 교과서에서 B를 잡으니까요, 기준을. 그냥 그걸 잡아서 공식을 만들면 어색함이 없으니까. 그건 상관없는 겁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A 더하기 B의 5승을 전개했을 때, 이거를 전개하다 보면은 A의 2제곱에 B의 3승에 그 개수가 이렇게 생기지 않을까요? 그쵸? 근데 이 개수를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5개의 바구니가 있었고, 선택한다 이겁니다. 선택한다. 근데 내가 만약에 A 거를 선택할 수도 있고, 혹은 B를 뽑을 바구니를 선택해도 괜찮은 거잖아요. 이거 두 개 원래 같은 값이니까 문제도 없잖아요. 그치? 근데 보통 교과서나 모든 서적 서적에서는 이 친구를 기준 잡아서 하니까 요거를 기준 잡는다. 그러니까 5개의 바구니 중에서 B를 3개 뽑아야 되므로 B 바구니를 선택하는 관점으로 공식을 만든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전개하다 보면은 A 1승에 B 4제곱의 개수도 생기잖아. 이런 항이 생기잖아. 그 친구의 개수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5개의 바구니 중에서 4개를 선택해라 라고 개수를 쓰시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런 7 컨비네이션 2가 있을 때 이 친구의 이제 이런 걸 같이 적어볼래? 이제 배우는 건데 슬슬. 그러니까 우선은 B를 기준 잡는다는 걸 기억하시고 앞으로 만드는 공식들은 보통 기준을 B로 잡는다. 그게 보통 시중서 쪽에서 많이 잡는 거라도 그거를 엇박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B로 해드릴 거고. 근데 이제 이런 거야. 그 독해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 지금 보는 게 의미가 없긴 하지만 독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7 컨비네이션 일하는 거에 대한 해석은 이게 당연히 조합의 해석이 있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7개 중에서 2개를 뽑는 해석이 된다. 근데 우리가 지금 뭔가를 또 배웠잖아. 그렇지? 이항 정리를 배우고 있고 이 7 컨비네이션 일하는 거는 의미가 좀 생긴 거야. 이 친구는 A 더하기 B의 7승을 전개했을 때 이걸 전개했을 때 생기는 예를 들어서 A 5제곱 B 2승 이 친구의 개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 조합은 어떤 전개식에서의 개수로 독해도 돼야 된다. 그치? 그냥 뽑는 듯한 느낌으로도 해석했던 우리가 새로운 걸 배웠기 때문에 새로운 도입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 앞으로 이제 개수 해석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려요. 저렇게 읽힐 거냐 이거죠. 여러분들의 생각이 저렇게 읽힐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고방식적인 부분이라서. 자, 이제 저 전개식을 한번 해볼게요. 저 전개식을 이항 정리라고 그래. A 더하기 B의 n승의 전개식을 이항 정리라고 한다. 자, 그럼 전개해보자. 이제 다 될걸, 편하게 될걸, 어색한 거 없을걸. 봐봐. 이거 전개하다 보면은 A의 n승, B의 0승하게 생기지 않을까요? B 0승이 1입니다. A만 다 뽑았죠? 그럼 내가 이제 기준을 B로 잡는 거라서 B가 안 뽑힌 거예요. A만 다 뽑힌 거니까 여기서는 그 바구니 N개 중에서 선택하지 않으시면 돼요. 선택하지 않으면 A만 다 뽑힌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같은 경우는 A의 n-1승에다가 B의 1승이 있을 거예요. B가 한 개 뽑힌 거죠. 이 친구의 개수는 n 컨비네이션 1로 쓰시면 되겠어요. 맞죠? B 한 개 뽑고 A n-한 개 뽑고 이런 식으로 하나 더 적어봐요. A를 n-2개 뽑아주고 B를 2개 뽑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친구의 개수는 n 컨비네이션 2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약간 그 일반화 느낌으로 n번째 항 느낌으로 한번 생각을 r번째 항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렇게 쭉 오다가 A가 n-r개 뽑히고 B가 r개 뽑힐 수도 있어요. 이런 애들은 우리가 개수가 n 컨비네이션 r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하시다가요. 만약에 n 컨비네이션 n까지 가시면 이건 n개를 다 선택했으니까 B의 n승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얘는 A가 안 뽑히고 B가 n개 다 뽑혔다. 이게 이제 A 더하기 B의 n승의 전개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지, 그지? 그래서 지금은 항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개수들이 조합으로 설명이 돼요. 근데 항이 늘어나면 조합으로 안 된다는 거, 가포순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거 이해를 해주시고 그랬을 때 요 전개식을 이항 정리라고 합니다. 뭐 이런 건 시험 문제가 아니지만 저걸 전개한 거를 저 식의 이항 정리라고 해요. 그리고 요 앞에 붙어 있는 이런 개수들, 이런 앞에 붙어 이런 개수들, 이런 개수들을 이항 개수라고 합니다. 붙어 있는 개수를 이항 개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요 r번째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어떤 그냥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거 말고요. 어떤 문자로 표현한 항. 그러니까 r번째, 뭐 k번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걸 이항 정리의 일반 항이라고 합니다. 수연에서 말하는 거랑 비슷해요. 수연 안 배운 사람이 좀 걱정이긴 한데 일반 항이라고 합니다. 일반 항.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습이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전개식인데 또 이제 또 수학하는 사람들은 길게 쓰는 거 되게 싫어해서 간단하게 쓰는데 간단하게
그리고 시그마 모르는 사람들은 쌤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 거야. 어떻게 할지를. 오늘만 그냥 봐. 그래서 여기서 이 A 더하기 B의 n승 정규식 모르는 사람들은 강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쌤이 어떻게 하라고 가이드 한번 드릴게. 이 A 더하기 B의 n승을 이렇게 길게 쓰는 건데 그 원래 수학은 이렇게 규칙이 있는 뭔가 합은 규칙성이 있는 것들의 합은 이 시그마 기호로 반드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도 시그마 기호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일반항을 우리가 잡았으니까요. 이 일반항의 모습을 잘 보세요. n 컨비네이션 R에다가 A의 n-R승에다가 이 B의 R승이다. 이게 지금 R번째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습에다가 보세요. 이 모습에다가 이 R 자리에다가 0 넣은 게 이거예요. 이 R 자리에다가 1 넣은 게 이거고요. 이 R 자리에다가 2 넣은 게 이거고요. 쭉쭉쭉쭉 가다가 맨 마지막에 n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쌤 말은 이런 애들에다가 R 대신에 0부터 n까지를 넣어서 더하는 거라고요. 이게. 이거는 당연히 수열의 합처럼 가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여기다가 이게 이런 뜻입니다. 여기다가 이게 시그마라는 기호를 붙이고 이 시그마라는 기호가 잘 모르는 동생들을 위해서 시그마는 합이라는 뜻입니다. 합. 합이란 더해라 이런 뜻이고 여기 변수가 k가 예를 들어서 1부터 n까지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이것도 똑똑한 이제 중3 고1 애들은 다 알고 있겠죠? 여기서 이제 요 노란 동그라미 안에 모습을 그려다 보시고 이 노란 동그라미 모습에다가 k 대신에 1부터 n까지를 1 넣고 2 넣고 3 넣고 다 넣어서 더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얘는 그래서 이 동그라미 모습에다가 k 자리에 1을 집어넣고 더하기 저 동그라미 모습에다가 k 대신에 2를 집어넣고 더하기 쭉 가서 이 동그라미의 모습에다가 k 대신에 이 끄트머리 숫자까지 n까지 넣어서 합으로 연결하세요 라는 기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지금 뭐냐면 요 모습에다가 이 R자리, 변수가 R인 것 같거든 지금. R자리에다가 0을 넣고 더하기, 1을 넣고 더하기, 2를 넣고 더하기 쭉 가서 n까지 넣어서 더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저 모습에 R자리를 0에서부터 n까지를 집어넣어서 모조리 더해라. 그러니까 저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항 정리의 전개식을. 근데 이 시그마 기호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이해해도 괜찮아요. 알겠죠? 이걸 이해하셔도 되는데 방금 설명드렸던 거 이해가 되면 너무 감사하고 좀 간단해졌고요. 여기서 이제 그 좀 체크 포인트가 있는 게 뭐냐면 우선은 시그마가 우리가 원래 그 수열 대수에서 수열 배울 때는 보통 시그마 변수가 1부터 가는 게 보통 매너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시그마가 이 0부터 간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알겠죠? 0부터 스타트입니다. 0부터. 그리고요, 이항 배수, 그러니까 이항 정리의 요 전개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시그마 기호로 쓸 수가 있는데, 약간 요걸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요 앞에 붙어 있는 개수와 이 뒤에 붙어 있는 개수의 이 합을 보셔야 돼요. 합. 둘을 더한 합이 지금 n이라는 게 보이죠, 그죠? n. 그 합이 요 자리에 자리 잡혀 있어야 해요. 알겠죠? 저 합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여기. 그쵸? 그 다음에 요 개수가 맞아 떨어져 있어야 돼요. 여기가 R승일 때 이게 R승 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공식을 그냥 그렇구나 받아들이지 말고 자세히 보시면서 뭐가 일정한지 그런 것들을 관찰하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항 정리라고 합니다. 이항 정리. 이거 배운 거까지만 연습을 한번 해볼게. 기본 4-1번. 기본 4-1번. 자, 1번 문제입니다. 이거 하고 나서 잠깐 연습할 시간 드릴게요. 2x 더하기 x분의 8승이라는 정개식이 있다. 이건 손수 정리하기 힘들잖아. 정리하기 힘든데 이 친구를 정리할 때 그러니까 상수항도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x 4제곱의 개수도 찾아보시고
x 제곱분의 1의 개수도 한번 찾아보세요. 배우기 전에 못 찾거든요. 힘들어서. 근데 자 오늘 배우들 한번 찾아봅시다. 보통 이제 이렇게 특정한 개수를 물어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간편합니다. 자 먼저 일반항 찾기예요. 그러니까 일반항을 먼저 구하시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일반항이라는 게 이걸 말해요. 이 친구. 그러니까 그냥 어떤 R이라는 문자로 표현된 특정항을 구해보시는 거예요. 이 일반항을 찾는 게 우선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기준 정하셔야 돼요. 기준. 왜냐면 조합으로 쓸 거기 때문에 이 기준을 잡으셔야 되는데 이 공식에서 이 B를 기준 잡았듯이 본인이 여기 안에 이 항 정리 안에 EX랑 X분의 1이 있잖아요. 항이 두 개 있는 거잖아요. 그 두 개 중에서 아무거나 기준을 잡으세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내가 우선 정해서 잡은 대로 내가 이 친구를 기준 삼겠다. 그럼 내가 너를 뽑을 자리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잘 봐봐. 이거를 전개할 때 생기는 요 일반항의 모습이라는 거는 얘가 바구니 8개 있는데 R개 선택하겠다 이거지. 그러면은 여기서 X분의 1이 R개 뽑히겠지? 그치? 그러면은 나머지 EX가 몇 번 뽑히냐면 8-R번 뽑히겠지? EX가 8-R번 뽑히고 X분의 1이 R번 뽑히겠지? 또 이해해야 돼 이거 그치? 그 선택 관점이라고 그랬어 8개의 바구니가 있는데 내가 여기를 이거를 뽑았다. 그럼 나머지 애들은 8-R개의 바구니는 얘가 뽑히는 것이다. 그리고 개수는 8CR로 들어간다. 요게 일반항의 모습인 거야. 만약 기준을 EX로 잡았으면 EX의 R승 X분의 1에 8-R승 이러시면 돼. 되겠지? 그건 본인 취향이라는 거 상관없다는 거고. 요게 일반항의 모습인데 정리 좀 해볼게. 잘 봐봐. 여기서 지수법칙을 조금 잘 쓰셔야 돼. 지수법칙을 좀 잘 사용해야 된다. 자, 잘 한다. 봐봐. 자, 8 컨비네이션 R을 가만히 냅두시고요. 여기가 EX가 2랑 X 곱해져 있는 거잖아요. 얘는 그러면 자, 2에 8-R승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X에다가도 8-R승을 이렇게 분배 법칙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이 X분의 1이라는 건 X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얘는 그러면 X의 마이너스 R승이라고 처리할 수 있고 괜찮지 그지? 원래 우리가 역수는 이렇게 쓰기로 합니다. 마이너스 1승 그 다음에 또 지수법칙으로 밑에 똑같은 게 요거 두 개 보이니까요. 요거 두 개는 밑을 합칩시다. 다시 한번 적어요. 그러면 8 컨비네이션 R에다가 2에 8-R승이 있었는데 이 뒤에를 봤더니 X에 8-R과 마이너스 R을 더하시면 됩니다. 지수법칙으로. 그래서 얘가 8-2R승이라고 쓸 수 있죠. 최대한 정리하는 건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X가 하나로 정리가 됐죠.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를 한 번에 끝낼 수 있으니까요. 자, 첫 번째로 얘네가 지금 상수항 물어봤잖아. 상수항. 그럼 상수항이 되려면은 요 지수 자리가 0승이 돼야 돼요. 상수항이 되려면 x 0승이 상수, x 없어져야 되니까. 그럼 요 8-2r이 0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r이 얼마겠습니까? 4겠죠, 4. 상수항은 r이 4다. 그러니까 r이 4가 돼야 되니까 이 앞에 요만큼이 지금 개수인 거예요, 개수. 그죠? 개수. 그래서 상수항이 되면서 여기 상수항은 8 컨비네이션 4에다가 r 대신에 4가 들어가니까 2의 대제곱이다. 요게 우선 상수항입니다. 저걸 전개했을 때. 이해되시죠? 그죠? 자, 두 번째는 얘네가 x의 4제곱도 찾아달라고 합니다. 4제곱이 되려면요, 이 자리가 4승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r값은 2가 되겠지? r은 2를 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x 4제곱의 개수라는 거는 이 앞에 붙어 있는 이게 개수지 뭐. 그치? 요 2에 8-R승이 추가된 거지 뭐. 뽑혀 나오면서. 그래서 여기서 개수가 자, 8 컨비네이션 2에다가 2에 6승 보시면 되겠지. R이 2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뭐 x의 또 x 제곱분의 1이라는 게
이 친구를 지수법칙으로 좀 해주면 이게 x에 이게 마이너스 2승이거든. 그죠? 마이너스 2승. x 제곱의 역수. 그래서 이번에는 이 자리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이 x의 마이너스 2승을 찾으려면은 r이 5면 되겠는데? 맞지? r이 5면 되겠지? 원래가 그 이런 거 있잖아. 그 a의 마이너스 n승이라는 거는 저 마이너스 띵 거의 역수로 가는 거다. 이 스피드가 올라가야 된다. 이 마이너스 띵 거의 역수 이러시면 돼. 음의 지수는 항상 역수 구조다. 그래서 이제 요거 r이 5면 되니까요. 여기서 당연히 체크해야 돼요. 여기서 봐봐. 여기서 r이 가질 수 있는 값이 0에서부터 이 8까지의 값을 가질 수가 있는 거야. 왜냐면은 8시 r이었고요. 안 뽑는 것부터 다 뽑는 것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r은 0에서 8까지의 정수값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r은 5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지. 그렇지. 그래서 x-2승 계수는 r에다 5를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8 컨비네이션 5에다가 여기다 5가 들어가니까 2의 3승이다. 이게 이제 계수. 뭐 곱하기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라. 그렇지?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클 것 같아요. 우와, 되게 커요. 1120, 1792, 요거 448이라고 합니다.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무섭네요. 자, 한 개 더 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잘 보시고 연습할 시간 잠깐 드려요. 어색합니다. 처음이라서. 보세요. 자, 2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y를 해서 이 친구를 10승을 전개한다고 합니다. 전개했을 때 생기는 x 6승, y 7승. 맞죠? 이 친구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머리로 되면 좋은데요. 머리로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왜냐면 몇 개 뽑아야 저렇게 되지? 이런 거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항 구하는 게 편해요. 일반항을 쓰려면은 기준 잡으셔야 되는데 기준을 예로 잡을까 이번에는요. 2x 제곱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바구니가 10개 있는데 바구니 10개 안에 2x 제곱이라는 친구랑 마이너스 y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 잘 챙겨 가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y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쟤를 2x 제곱에다가 이렇게 바라보는 게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2x 제곱이랑 마이너스 y가 들어있다. 거기서 내가 어느 바구니에서 누구를 뽑냐가 항을 결정한다. 근데 이번에 내가 기준을 예로 잡는다고 했기 때문에 바구니 10개에 일반항 적어볼게. 저걸 전개할 때 생기는 이 일반항의 모습이라는 것은 자 10개 중에서 알게 선택하고요. 내가 기준을 2x제곱 잡았기 때문에 2x제곱이 알게 뽑힐 거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y는 10 알게 뽑히고요. 여기서 r이 가질 수 있는 값은 0에서부터 주구장창 가다가 10까지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여기 일반항을 적은 겁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 가지고 와서 여기서 그냥 하나의 조언은 이 마이너스를 잘 처리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만약에 니네가 마이너스 2에 A 3승을 하라 그러면 이 마이너스 8인 거 누구나 알잖아. 근데 이 괄호 안에서 이 마이너스 1 곱하기 2잖아 저게.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결과적으로 이 마이너스 1의 3승에다가 이렇게 보는 게 좋아. 마이너스를 따로 보라고 그냥. 따로 뽑아서 보라고. 얘도 그렇게 보자고. 보세요. 자, 10 컨비네이셔널. 요거 2 곱하기 x제곱이죠. 그럼 2의 r승, x제곱의 r승이니까 2의 r승. 땅땅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1의 10 r승, 그 다음에 y의 10 r승. 그러니까 이렇게 적는 게 좋다고요. 그럼 이제 xy 들고 있는 애들은 항의 모습이니까 이건 주인공들이고 이 xy가 없는 얘네들과 얘네들이 개수죠. 개수. 정리했더니 얘가 이렇게 적어주면은 자 10 컨비네이션 r 2의 r승 곱하기 마이너스 1의 10 r승 x의 2r승 y의 10 r승 이렇게 된 겁니다. 정리한 게 이 모습이죠. 요거가 이제 주인공 문자들인 거예요. 근데 얘네가
6승, 7승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보니까 뭐 R이 3이면 되겠다. 그치? R이 3이 돼버리면은 6승, 7승이 되죠. 아, 따라서 내가 찾고자 했던 거는 R이 3인 순간이다. 왜입니까? R이 3인 순간이다. 그럼 끝났지. 개수니까 얘가 개수거든. 그치? 여기 3 집어넣으면 6승, 7승 된 거니까 그 앞에 붙어 있는 이만큼 파트가 개수가 되는 것입니다. 답은 그래서 10, C3 들어가시고 2에 3승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3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하나 있겠구나. 요거 계산하면 저거 전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아래쪽에 예제가 있는데 한번 요거 한번 간단히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빨리 한번 익혀주세요. 2개만 골라서 한번 해보세요. 1번, 3번 하시던가요?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x제곱 더하기 x세제곱분의 a에다가 자 5승을 전개했어요. 저거 전개 쉽지 않죠, 그죠? 왜냐면 뒤에 분수가 또 있어가지고 이걸 전개했을 때 얘네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x 5승분의 1이라는 애가 생긴대요. 근데 그 친구의 개수가요. 그 친구의 개수가 640이 됩니다. A 값을 결정해봐라 이런 문제인데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고 특별하게 할 건 없고 시키는 대로 개수만 잘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일반항을 결정합니다. 저걸 전개할 때 일반항을 다 세우시면 되는데 일반항을 결정하려면 항상 그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또 요거 기준 잡을까요 그냥? 그럼 제가 그 5개의 바구니 중에서 저 친구를 선택할 바구니를 고르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OCR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R개를 선택을 했으니까 X제곱이 R번 뽑혔을 거고 그 다음에 X 3승분의 A라는 애는 나머지니까 5-R번 뽑혔을 거고 여기서 R이 가질 수 있는 값은 0에서부터 5까지다. 이렇게 적어주면 완벽합니다. 그럼 내가 또 지수법칙을 쓸 건데 또 봐. OCR 가만히 냅두고 이거는 뭐 X의 2R승이나 적으면 그만이고 그 다음에 이 분자 자리에는 A의 5-R승 그대로 있고요. 근데 이게 아래쪽에 있잖아요. 3승이. 그럼 저거 마이너스 3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X의 이 세제곱분의 1이라는 애가 얘가 X의 마이너스 3승이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3승을 이게 5-R승을 또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에다가 5-R을 곱하시면 되겠죠. 이런 거 한 번에 갈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얘가 X의 마3에다가 이거를 곱하면 되니까 아마도 3R-15승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X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정리 한 판 들어가시고 다시 한번 적어주면은 이게 O, C, R 적어주시고 앞쪽에다가 상수 역할하는 애들은 좀 앞에다가 뽑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지수법칙으로 요 2R과 3R-15를 더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이 친구의 개수는 이게 5R-15승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게 정리 끝난 건데 우리가 원하는 항이라는 게 X의 5승분의 1이었기 때문에 이 친구를 또 지수법칙을 적어주시면 얘가 X의 마이너스 5승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방정식은 이 5R-15가요. 그죠? 얘가 마이너스 5가 되게 만들어주면 되겠구나.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R 값은 2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개수는 얘가 개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앞에 붙어 있는 게 개수다. 그래서 R은 이제 2인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다가 R 대신에 2를 집어넣어서 이제 계산을 좀 하시면 이게 5C2가 붙고 A에 저기도 2가 들어가니까 3승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얘가 이제 640이 돼야 되는데 이 5 컨비네이션 2가 계산은 자주 나오는 거예요. 10이거든 이게. 그래서 10을 나눠버리면 A 3승이 64. 그럼 A는 4의 3승이니까 실수 범위에서 4 하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하는 그런 예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반 다른 거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해보겠습니다. 2번. 자, 또 해봐요. 자, 지금 문제에서 자, ax-3y 제곱의 6승 이거를 전개하고 있는데 이걸 전개했을 때 x 제곱에
y의 8승이 있대. 와, 이 친구의 개수가 너무 높아. 4860이다. 이렇게 되었다. A가 뭐냐? 이런 식으로. 다른 건 없어 보여. 그치?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겠지 뭐. 우선은 일반항부터 구하자. 이걸 정리할 때 이항 정리에 먼저 일반항을 먼저 구해주면은 이번엔 기준을 이 뒤에 거로 잡고 여기 마이너스 3y 제곱으로 한번 잡아볼까요? 자, 갑니다. 그러면 또 6개 중에서 선택한다 알기의 바구니를 선택한 점이 있는데, 근데 내가 앞에 AX가 있었는데 내가 얘를 알게 선택한 거라서 AX가 6-RG 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 제곱이 알게 곱입니다. 이 마이너스 처리 잘 하시라고요.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얘가 정리 좀 해주면은, 자, U 콤비네이션 R, 그 다음에 A에 6-R승, 그 다음에 X에 6-R승, 이거 그냥 이렇게 할까요? 마이너스 3의 R승, 그 다음에 Y에 제곱의 R승이니까 2R승.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순서대로 보면 되겠는데 바로 보이지, 그치? 여기 X가 있고 Y가 있는데 얘네가 이거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이 자리가 2가 돼야 되고 이 자리가 8이 돼야 된다는 느낌이 오는데 딱 봐도 R은 4예요. 맞죠? 딱 맞죠? 그래서 R은 4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아낸 사실은 이거 R 값이 4가 돼야 된다는 거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개수만 잘 찾으면 되겠습니다. 개수가 이제 얘네들이 개수고 이거까지 개수로 가져가야죠. x, y 빠진 애들. 그래서 이제 개수는 6, C, 4. R은 4니까. 여기다 4가 들어가 버리면은 A의 2승. 4가 들어가 버리면은 마이너스 3의 4제곱.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죠. 여기 개수가 된 거고, 이 개수가 486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 81이고, 이거 20인데. 그치? 열심히 살아보시면은 여기서 A제곱이 4가 나옵니다. 그죠? 풀어보시면. 그래서 A는 뿔과 2가 된다. 뭐 부호에 대한 얘기는 없으니까 둘 다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맞죠? 그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개 더 해볼게요. 다음 문제 연습입니다. 기본 4-3번. 이제 좀 익숙해지고 있죠? 그렇죠?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1번. 1번에서 약간 활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여기다가 x 플러스 2의 5승의 제곱. 이거를 전개했을 때 x 매수 찾아봐. 뭐 이렇게 질문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된 건데 이게 두 개 곱해 있잖아요, 그렇지? 그럴 때는 이렇게 해. 자, 먼저 그냥 원칙적으로 먼저 해야 돼. 그러면은 이 앞에 거를 그러니까 앞에 친구의 일반항이랑 뒤에 친구의 일반항을 둘 다 구하시는 겁니다. 근데 같은 문자를 쓰면 안 되니까요. 보세요. 이 앞에 거 정리했을 때는, 자, 기준은 요거 x를 잡을까요? 그냥 둘 다 x를 둘 다 기준 취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거 정리하면은 2cr x의 r승 1의 2-r승인데 무시하자. 1은 무시하자. 그 다음에 다 곱하기 돼 있고요. 이번에 항이 5개, 바구니 5개. 5 콤비네이션 S. 다른 거 써야겠죠, 문자를요? 앞에 R 사용했으니까 5CS 기준이 X니까 X의 S승. 힘들어. 그 다음에 2의 5 마이너스 S승.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X들을 보니까요. X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X끼리 먼저 정리. 그럼 X 없는 애들 먼저 앞에다 뽑을게. 그게 개수거든. 그래서 자 봐. 2 콤비네이션 R 5 콤비네이션 S 저 뒤쪽에 2에 5-S승 그 다음에 X로 딱 합쳐주시면은 이 R에다가 5-S, 아니 S를 더하셔야 돼요. 이 자리가 R 더하기 S승 이렇게 바뀝니다. 이해되시죠? 문자가 2개 쓴 것밖에 없고 아빠랑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찾고 있는 거냐면은 이게 1승 되는 걸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1 돼야 돼요. 근데 조금 예민하게 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요 R이 가질 수 있는 값은 0 아니면 1 아니면 2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s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이게 5 컨비네이션 s였기 때문에 얘는 0에서부터 5까지가 이렇게 가능한 상태라고 보셔야 되는데 r 더하기 s가 1 돼야 되니까 이거 부정방정식이라고 그러잖아요. 해가 여러 개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케이스가 좀 나온다는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r 값이 0이고 s가 2일 수도 있고요. 미안해요. 1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두 개밖에 안 나오겠다. 그치? r 값이 1이고 s가 0인 케이스도 등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냐? 이거를 전개했을 때 1선 찾으라는 말이 상수항 1차항 나오거나 1차항 상수항 나오거나 뭐 그 얘기 하는 거겠지 뭐 이게 그 얘기 하는 거지. 근데 차수가 높아질 거 아니야. 그치? 높아지면 불편하다고 이게. 그래서 계산하자. r 값이 0, s가 1일 때는 여기다가 개수가 결정됐잖아 지금. 지금 이만큼이 개수가 됐기 때문에 거기다 넣어서 이제 계산만 하면 끝나요. r이 0이니까 2 컨비네이션 0 1입니다. 1. 그 다음 5 컨비네이션 S1 S1이니까 2의 4제곱 얘는 그러면은 요건 1이고 이건 5고 이거 16이니까 5 곱하기 16을 하시면 되고 너는 80. 두 번째 r 값이 1이고 s가 0가 돼버리면은 2 컨비네이션 1 5 컨비네이션 0 s가 빵이니까 2의 5승 이러시면 되겠네. 그치? 계산해보면은 2, 1, 32 2 곱하기 32 64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다 한글이니까 더하기가 답이겠지. 그치? 답은 그래서 144 이렇게 풀어낼 수 있다. 두 번째 것도 해볼게. 그 다음에 또 문제 연습할 시간 잠깐 돼요. 자,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뭐 이렇게 돼 있네요. 뭐 앞에 x 더하기 1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y에다가 여기에 10승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 정리할 때 생기는 x 15승에 y 3제곱 이 친구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또 열심히 한번 해주죠. 두 개라서 쉽게 잘 안 되고요. 자, 먼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야, 앞에 x 더하기 1이 그냥 붙어 있는 거죠? 야, 그러면 간단해요. 이게 생각을 해봐. 앞에 x 플러스 1이 붙어 있고 뒤에 울랄랄랄랄라 엄청난 기능이 있을 텐데 이거를 전개했을 때 이런 친구를 만들려면 요거를 전개했을 때 우선 요 y의 3승은 반드시 들고 있어야 돼요. 맞죠? 근데 전개라는 게 얘가 전개되고 얘가 전개되는 거 아닙니까? 항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 x랑 붙어서 이 친구를 만들려면은 x의 14승이 괜찮아 보이죠? 그쵸? 이 친구랑 얘가 분배되면서 이런 애를 만들 수 있고요. 이 개수가 1이니까 아마 이 개수가 주인공일 겁니다. 근데 이것도 있지만 자, 또는 이 1이랑 전개되는 친구도 있으니까요. 그냥 네가 x 15승에 y 3승을 만들어도 그 친구의 이 개수가 들어갔을 때 아마 이 개수랑 이 개수가 바로 답이지 않을까?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저 앞에 거는 x 더하기 1이 고정돼 있어요. 뭐 저건 지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전개했을 때 어마무시한 항이 나올 텐데 도대체 이 x가 누구랑 붙어야 얘가 만들어지는지 1이 누구랑 붙어야 얘가 만들어지는지 조금만 고민을 해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앞에 x랑 전개했을 때 곱했을 때 이런 항이 만들어져야 되므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첫 번째 이 친구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첫 번째 항의 모습은 저 x랑 붙어서 이 친구가 만들어지는 즉 x의 14승에다가 이 친구의 개수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 개수는 이 1x랑 곱해지기 때문에 그냥 요게 바로 개수 역할을 할 것이고 전개했을 때. 근데 이것도 있지만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요 1이랑 전개됐을 때 이 친구가 만들어지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저건 그냥 1이니까 이걸 전개했을 때 x의 15승, y의 3승의 개수
이거를 또 찾았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데 뭐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건 못 나와요. 저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제곱이 뽑히잖아요. x 제곱이 몇 개 뽑힌다고요. 근데 어떻게 홀수 차수가 나와요? 그죠? 4승이거나 6승, 8 이런 게 나오겠죠. 근데 그거를 그냥 보자마자 본인이 아이디어 생각으로 판단하시는 건 아니고 식이 다 알려줍니다. 절대 이거 못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서 자 보세요. 그래서 다 필요 없습니다. 요 뒤에 이 친구를 전개했을 때 생기는 일반항만 찾아보시면 돼요. 이렇게 저 친구를 전개했을 때 일반항 구조를 보시고 자, 기준은 이제 본인 취향대로 이번에는 x제곱으로 한번 해볼까? 기준을 저 친구를 뽑는다. 그러면은 자 10cr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x제곱을 r게 뽑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를 10-r게 뽑았다. 이렇게 그냥 우선은 일반항을 세웠습니다. 정리를 좀 다시 해보면 얘가 10cr 앞에 냅두시고 그 다음에 x에 2r승 냅두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10-r승 해주시고 그 다음에 y에 또 10-r승 이러시면은 이쁘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는 이 친구가 얘는 무조건 3이 돼야 되는 거잖아. y는 저 뒤에서밖에 안 나오는데 얘가 3이 돼야 되니까 무조건 r은 7이지. 그치? r은 7이지. 그래서 r이 7이 돼야만 하는데 여기다가 7을 집어넣으면 14승이 되거든. 그러니까 따져보면 알겠지만 무조건 이거네. 그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러니까 무조건이구나. r은 7이구나. 이걸 알아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개수만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수가 누구냐 요 친구랑 요 친구가 개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만 가지고 와서 한번 다시 한번 써요. 그러면 얘가 자 10 컴비네이션 7 들어가시고 r이 7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요거 3승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저 친구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가 얘가 이제 요 x랑 곱해져서 이 개수를 만드는 건데 요 앞에 개수가 1이니까 어차피 요게 그냥 개수가 되겠죠. 계산해 보시면은 이 친구가 마이너스 960이 나온다고 합니다. 산수니까 여러분 본인들이 해보시면 되겠죠. 아래쪽에 유제 4-7번 하나만 해보실래요? 유제 4-7번. 자, 지금 얘가 이 x제곱 더하기 1이 있고요. 이거는 뭐 지수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하나 전개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뒤에 x 더하기 x분의 1의 10승 이런 애가 있는데 그 전개했을 때 상수항 찾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x제곱 더하기 1에다가 우와 전개가 되는데 저 앞에 있는 애가 하나씩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전개했을 때 상수항이 되거나 이렇게 전개해서 상수항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항은 두 개인 거예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항은 첫 번째로 찾아야 되는 거는 그냥 상수항 찾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 상수항은 이 친구랑 곱해져서 여전히 상수를 유지합니다. 저거 1이니까 여기서 나오는 상수항이 그대로 전개가 되는 거고. 근데 두 번째로 나오는 항은 어떤 항이 나와야 되냐면 x제곱이랑 곱해져서 상수항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x제곱분의 1도 찾아주셔야 돼요. 이 친구가 저 앞에 친구랑 전개되면은 또 상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여기도 개수가 1x제곱이기 때문에 이 친구 개수를 그대로 전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라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이거를 전개했을 때, 이걸 전개했을 때 이 두 개를 찾아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일반항 찾기. 이 친구의 일반항을 한번 찾아주면은 기준 정하라고 했죠? 이 친구를 기준 체크합시다. 뭐 어디에 하는 건 상관없다고요. 얘는 그래서 이제 10 컴비네이션 R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X를 R게 뽑았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제 이 X분의 1이라는 애가 얘가 10-R게 뽑힐 거다. 정리 좀 해보면 얘가 10 컴비네이션 R
x의 r승 그대로 냅두시고 요 x의 마이너스 1승이라서 10 마이너스 r승 곱해주면은 r 마이너스 10승이 되죠. 그래서 x에다가 r 마이너스 10승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요거 지수법칙으로 더하기로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가 자 10 컨비네이션 r x에 더해주면은 이게 2r 마이너스 10승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네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뭐냐 이건데 우리가 찾는 게 상수항이랑 x제곱분의 1항을 찾고 있어서 이 친구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두 가지가 가능하죠. 그렇죠?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이거나 마이너스 2거나 그 두 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승이 제곱분의 1승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r 값으로 가능한 거는 5 괜찮네요. 5. 그래서 r이 5일 때 가능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능한 거는 r이 4도 가능하다. 그치? 마이너스 2가 되는 상황에 4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건 너무 쉽지 뭐. 개수가 얘밖에 없는데. 이게 개수인데요. 그치? 그래서 r이 5일 때는 얘가 10 컨비네이션 5 처리하시면 되고요. r이 4일 때는 10C4를 보시면 되는데 이 r이 5가 됐을 때는 상수항이 되면 이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얘가 상수항인데 그 상수항이 1과 곱해지니까 여기다가 매너상 이렇게 1 적는 거 되게 좋죠. 여기가 만약에 2였으면은 여기다 2배 하셔야겠죠. 그 다음 플러스 하시고 이 친구가 이제 x제곱분의 1이 개수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1x제곱이라고 곱해지니까요. 여기다가도 개수를 1을 곱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더하시면 답니다. 두 개 더하면 답인데 우리가 또 굳이 또 공식 하나 쓴다면 조합과 조합의 합인데 10개 중에 5개 뽑고 10개 중에 4개 뽑았죠. 계산해 보시면 이게 11 컨비네이션 올라갔다는 조합의 성질이 있습니다. 나온 김에 복습. 이게 NCR에다가 NCR 플러스를 더하면은 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R 플러스 1과 동일하다. 그렇죠? 이거 이제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편하니까 이것도 좀 체크하시는 것으로 계산하시면 좋고 각자 그렇게 더하셔도 되고요. 한 번에 가셔도 문제없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462가 나오나 봅니다. 정리되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메인이에요. 이해하는 개수의 성질 지울게요. 할만하지? 그지? 괜찮지? 아 죽겠다 이 느낌은 아니지? 수학은 문제가 어렵지 대중이 어려운 거 아니야. 자, 이항계수의 성질이라는 이제 이쪽 동네에서 가장 시험 문제를 많이 알고 있고요. 이제 애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으로 탄생을 합니다. 여기도 쌤이 좀 자세히 이것저것 많이 적어드릴 거니까 같이 잘 알고 넘어가세요. 뭐 책에 있는 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내신 문제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이건 기본 베이스인데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더 아셔야지 해결이 됩니다. 자, 이항계수의 성질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 1 더하기 x의 이 n승의 전개식이 있죠. 이 1 더하기 x의 n승의 전개식이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전개했을 때 그냥 a 더하기 b의 n승의 전개식을 배웠는데 그냥 a를 1로 바꾸고 b를 x로 바꿨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근데 자, 내가 전개 한번 해볼게 봐. 여기서 1 더하기 x의 n승을 전개하라 그러면 여기에 x 더하기 1이 아니라 왜 1 더하기 x라고 잡아요? 그냥 여기를 기준 잡는 데니까요, 교과서들이. 그래서 x를 뒤에다 쓰는 거예요, 그냥. 간다? 자, 이거 전개하다 보면은 이게 그 기준을 누구를 잡을까? 먼저 이게 x의 n승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상수부터 볼게요. 만약에 내가 그 n개의 상자가 있는데 안 뽑았다. 그러면은 1만 다 뽑은 거죠. 그죠? 이거 한 개도 안 뽑았습니다. 그럼 1만 다 뽑았는데 1의 n승 안 써도 되잖아요. 1인데 쓰지 말고 그 다음에 n 컨비네이션 1 x의 1승 그 다음에 n 컨비네이션 2 x의 2승 이런 식으로 막 진행을 하다가 n 컨비네이션 n-1에 x의 n-1승 그 다음에 몽땅 다 뽑았냐 n승 그치? 저게 전개식입니다. 괜찮죠? 그죠? 이해되죠? 그죠? 저를 전개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전개한 거라서요. 이 식은 누가 뭐라 해도 항등식이에요.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은 그냥 같은 식이란 얘기죠. 똑같은 식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식이니까 내가 여기다가 x 대신에 내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막 넣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이 x 더하기 1에 전개를 하면은 x제곱에 2x에다가 전개식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내가 x에 1 집어넣으면 여기 2의 제곱인데 1 더하기 2 더하기 이게 어떻게 다르겠어요? 둘이 같은 식인데 한글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기다가 x에다가 아무거나 막 넣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x에다가 1부터 넣어봐요. 여기다가 x 대신에 1을 한번 대입해주면은 1 들어가니까 2의 n승이 만들어지고 이거 다 1로 바뀌는 거 아니겠니? 뒤에 붙어있는 x들이. 그러니까 개수만 다 개수의 총합이 나오죠. 얘는 그래서 자 nc0 더하기 nc1 더하기 nc 더하기 다 진행을 하다가 nc n-1 더하기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신기한 게 nc0부터 nc0까지 ncn까지를 모조리 더하면 2의 n승이다 이렇게 나와. 2의 n승이다. 그러니까 7C0, 7C1, 7C2 다 더해서 7C7까지 모조리 더하면 2의 7승이다. 오 신기하네. 이하의 성질이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 이런 거 이해할 수 있나? 그러니까 이게 집합 같은 거 배울 때 요거 원소가 3개짜리 집합이잖아. 이거 이 부분 집합 개수 다 배웠지? 뭐 이렇게 했지? 부분 집합 개수.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이런 거 까먹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소가 3개짜리입니다. 부분 집합 몇 개 나오죠? 2의 상승계. 이렇게 다 배웠었죠, 그죠? 원소 개수 승을 하면 된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사실 이런 거야, 사실은. 봐봐. 이거의 부분 집합이라는 게 얘네들 중에서 뽑아내려서 집합 만드는 부분 집합이거든. 그러면 내가 이게 공집합부터 스타트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 집합이. 그 다음에 원소가 이런 애도 있고 뭐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까지가 부분 집합이잖아. 여기 8개라는 주장이잖아, 우리 말은. 근데 봐봐. 이 공집합이라는 거는 이 원소 3개 중에서 안 뽑은 거야. 안 뽑은 거야. 그러니까 3개 중에서 안 뽑은 거야. 그 다음에 이 원소가 하나짜리 애들은 원소를 하나씩 선택을 한 거야. 그 다음에 1, 2, 뭐 1, 3, 2, 3 이런 거 있잖아. 걔네들은 원소 몇 개 선택을 한 거야? 2개 선택을 한 거야. 얘는 원소를 다 선택을 한 거야. 그렇잖아. 이거를 다 더하면은 저 집합의 부분 집합 개수일 거 아니야. 그치? 얘가 2의 몇 승이가? 뭐 이런 주장 아니겠어. 그러니까 니네 옛날부터 배웠던 건데 근데 약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뿐. 그러니까 NC0부터 NCN까지를 빈틈없이 다 더하면 2의 n승이다. 그치? 그러니까 80부터 88까지 싹 다 더하면 놀랍게도 2의 8승인 거야. 알았지? 이게 첫 번째 이야기 성질들. 요렇게도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2의 8승이다. 2의 n승이다. 아니 그러면은 1도 넣었으면은 야 마이너스 1 엄청 서운해하겠지. 나는 왜 안 넣어줘 이러면서. 아주 중요한 건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또 좌변이 빵이 돼버려요. 빵이 돼버리고 갑니다. 자, 또 이제 NC0은 늘 게 없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이게 마이너스 NC1이 되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들어가 버리면 제곱할 거니까 플러스 NC가 되고 이렇게 가면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를 붙고 짝수들은 플러스가 붙어요. 이거는 뒤에가 좀 쓰기가 애매해요. 왜냐면 n이 짝인지 홀인지 몰라서. 어찌됐건 이거는 NC, 그러니까 7C 빼기 7C1 더하기 7C2 빼기 7C3 이런 식으로 홀수들은 마이너스가 붙어 있을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7C0 빼기 7C1 더하기 7C2 빼기 7C3 더하기 7C4 빼기 7C5 더하기 7C6 빼기 7C7 이렇게 하면 0 이렇게 80 빼기 81 더하기 82 빼기 83 더하기 84 빼기 85 더하기 86 빼기 87 더하기 88 하면 빵! 무조건 빵! 두 번째 성질. 요거를 그래서 첫 번째 성질, 요 뒤에 왜 안 쓴지 알겠지? 이게 끝이 뭘로 끝나지 애매해서 굳이 쓴다면 마이너스 1의 n승 이런 식으로 쓰면 돼. 가다가 맨 끝에 뭘로 끝나냐면은
마이너스 1의 n승, 그러니까 n 더하기 1승 ncn 이런 식으로 쓰면 돼. 왜냐면 n이 홀수면 n승 n이 홀수면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는 거고 n이 짝수면 이게 없어지겠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요게 이제 두 번째 성질이야. 알았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야. 세 번째는 1번식과 2번식을 한번 더 해보는 거야. 요 두 개의 식을 한번 덧셈을 해보는 거지. 뭔가 다른 거 막 파생시켜. 자, 더하기 한다. 더하기 해버리면은 여전히 좌변은 2의 n승이고요. 더하다 보니까 이 홀수들은 이게 다 지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워지게 되죠. 짝수들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NC0이 2개. 이거 묶으면 되겠는데? 그 다음에 NC2도 2개. 촉촉촉촉 이게 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짝수들만 뽑히지 않을 거예요. 오케이. 따라서 세 번째 공식이 나옵니다. NC0, NC2, NC4 이런 식으로 짝수들만 모조리 더하잖아. 뒤에 저 뽑는 거 개수가 짝수들만 뽑아 더해버리면 요거 2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쵸? 저 2의 n승이 2로 묶여있는 저거잖아요. 그쵸? 얘는 2의 몇 승이 되는 거냐면 2의 n-1승이다. 요게 세 번째 공식.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거 외우는 것보다는 본인이 이 전개식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시험에서 저 공식 가지고 이거 문제 푸는 거 아니고 얘네가 만드는 거야. 뭔가를. 그래서 어려워. 그러니까 공식을 다 아는데도 못 풀어. 그게 안타깝지 나는. 그러니까 이게 외우면 안 돼 이거 진짜로. 학교 내신에서 이거 되게 심각하게 내. 올해도 그랬고 작년도 그랬고. 근데 푸는 애들은 지가 만들어. 1 더하기 x 연성 전개식에서 뭐 이렇게 하면 이걸 만들 수 있겠다. 이것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지 내가 외우라고 지금 소개해드리는 건 아니란 말이야 지금. 알겠지? 꼭 외우지 말고 그러니까 외우면 다 사라져요. 수학은요. 아시겠죠? 이해를 동반한 암기가 필요합니다. 항상 이해를 동반한 암기다. 이해가 됐으면 외워도 괜찮아요. 두 번째는 1번에서 2번 이따 소개해 드릴 텐데 그거 보면서 같이 메모하시면서 이런 느낌이군 감을 잡으시기를 바라요. 자, 뺍니다. 이렇게 빼버리면은 어차피 뺄 건 없으니까 2의 n승이고요. 빼다 보면 이번에는요 이 짝수가 지워질 것 같습니다. 짝수들이 지워지고 홀수가 2배가 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또 재미나요. 자, 2배로 묶인 상태에서 n 컴비네이션 1, n 컴비네이션 3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빼버리면 또 2배로 묶이고 짝수들이 사라지는 구조가 되는 거고. 오케이. 따라서 네 번째 공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n에서 홀수들만 이렇게 모조리 모아서 진행을 해도 이것도 2의 n-1승이다. 네 번째 공식입니다. 어차피 똑같잖아요. 이 나누는 게 별반 다르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식이 다래요. 교과서가요. 들어버리겠어요. 이걸로 다 풀래요. 이게 다래요. 그래서 우리는 학원이니까 이 네 가지만 가르치진 않겠죠. 더 알려드리겠죠. 근데 이 정도 가지고는 이건 완전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뭐 할 수 있겠죠? 이제 좀 메모를 좀 잘 하시고 예제를 하나 풀고 갈까요? 하나 풀고 나서 이것저것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같이 메모해봐. 여기 보니까 예제 이런 거 물어보네 슬슬. 자, 이게 뭐냐면 이제 너무너무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앞뒤 느낌? 앞뒤 느낌? 이거 두 개는 지금 홀짝 느낌이잖아. 홀짝의 느낌이지. 홀수 애들 쫙 뽑은 거랑 짝수 쫙 뽑은 거 이런 느낌이라면 앞에 거 쫙 뽑고 뒤에 거 쫙 뽑을 때가 있어. 그럴 때가 있거든. 봐봐. 앞뒤 느낌 뭐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자, 7C0, 7C1, 7C2, 7C3 2를 놓기 위해서 7C4, 7C5, 7C6 왜 7을 했을까? 왜 안 지? 7C 이렇게 된 거야. 이거 다 더하면 2의 7승이네.
싹 다 더하면 2의 7승. 근데 알지? 이거 둘이 똑같은 거. 그래서 이거 알지? 같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윗줄 아래줄 합이 같은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거를 더한 거랑 아래줄 더한 거랑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2의 7승의 절반이야. 2의 6승이지. 그래서 F가 이렇게 더한 게 2의 6승. 당연히 이걸 더한 것도 2의 6승. 그러니까 너무너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약간 앞뒤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앞에 거 딱 반띵 딱 끊어내면은 또 여전히 절반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주의사항이 좀 있지 여기서. 또 이게 대충 보는 애들이 또 틀려오지 또 깔끔하게 또. 주의사항도 아니야 이거. 와 그러고요. 봐. 그러니까 6시 0. 그러니까 자꾸 이게 그러면 약간 앞에 거 절반 느낌? 이렇게 기억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잘 생각을 해봐. 이게 앞에가 7이었잖아. 7이니까 이게 0부터 7까지 가는 거니까 8개야. 그렇잖아, 그치? 이게 홀수였기 때문에 이게 1부터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0부터 7까지니까 8개가 있으니까 페어링이 되는 거야, 지금. 페어가 맞지. 그래서 이게 딱딱딱딱 반띵 갈 수 있는데, 야, 이럴 때는 반띵이 안 되잖아. 생각해봐. 6시 0, 그 다음에 6시 1, 그 다음에 6시인데, 아이 불쌍한 친구 6시 3, 친구 없고, 그 다음에 따라란 6시 4, 6시 5,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는 있잖아. 아우 자꾸 근데 또 이렇게 더하면 뭐냐 물어보면 또 2의 5승이죠 이런단 말이야. 너무나도 많이 봤어 그런 친구들을. 선생님 이거 앞에 반띵한 거 아니에요? 3 반띵 아니라고. 알았지?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만약에 봐봐 따라랑 지워서 이 앞에가 이게 짝수가 돼버리면은 한 놈이 남는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봐봐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요 네모 뭐예요? 라고 쓰라고 어떻게 쓰면 되냐면 얘들아 이거 다 더하면 2의 6승인 거 알겠지? 근데 얘가 침이 없잖아. 그러면 얘를 빼고 얘랑은 어때? 이렇게는 같은 거잖아. 이 두 묶음은 합이 똑같잖아. 왜냐하면 이렇게 똑같다 이거니까. 그럼 여기에 쓰라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게 좀 수학적이지 않겠니? 전체 합 2의 6승에서 누구 하나 빼고 6시 3 빼고 그 다음 몇 분 내면 이렇게 쓰는 게 좀 있어 보이지 않겠니? 이렇게 쓰는 거지 그냥 저거는. 이럴 때는 그냥 한 큐에 팍 쓰면 되는데 이럴 때는 좀 고민을 좀 하셔라. 그냥 무작정 그냥 반띵 이러시면 안 된다. 이걸 좀 주의사항을 가져가시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앞뒤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뒤 느낌. 그래서 우선은 조금 적응할 겸 예제를 조금 풀고요. 시간이 될 때까지 최대한 하다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간이. 또 끝내는 것도 무리가 있어. 2학년 교수가 원래 3타임짜리거든요. 거의 한 2타임짜리인데 빨리 끝내고 있는 거지. 자, 기본 4-4번 하나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저것 좀 잡다한 것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됐나요? 좋아요. 지우겠습니다. 이제 시험 문제를 어떻게 좀 아까 배웠던 공식 적용할 거 한번 풀어보고. 자, 1번입니다. 2000보다는 크대요. 뭐 이상한 애가 있어요. 3000보다는 작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안을 들여다봤더니 NC1부터 NCN까지가 모조리 더해져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이건 2의 n승은 아니죠. NC0부터 가야지 2의 n승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거기 하나 없잖아요. 근데 2의 NC0이 1인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안에 것 2의 n승 빼기 1 이러시면 됩니다.
알겠죠? 다더하면 2의 n승이다. 그 다더한다는 개념이 nc 0부터 nc n까지예요. 그러니까 안 뽑는 것부터 다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열 관점으로 1부터 생각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얘는 그래서 그냥 2의 n승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저걸 만족하는 n은 뭐 누가 뭐라 해도 11이 되겠습니다. 11. 2의 10등이 1024니까 2의 이거는 n은 11이다. 와, 그냥 신생아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자, 시그마 n1 30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그 강의 보는 애들 또는 이제 요 시그마 모르는 애들은 그냥 잠시 그냥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배움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 보세요. 요 안에 거 시그마 먼저 처리해 주면은 이 m자리가 변수, 이 m자리 여기 m가 보이죠? 여기다가 1부터 n까지를 따라 넣어서 더해라 이런 뜻인 거예요. 얘는 그래서 nc1 더하기 nc2 더하기 쭈르륵 가서 ncn까지 더하라는 뜻. 그냥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뭐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이거 nc 0부터였으면 2의 n승인데, 그치? 근데 하나가 빠져있으니까 이 친구의 모습은 2의 n승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집어넣어서 N1부터 30까지 가시면서 2의 n승에 이렇게 하셔라. 야, 오랜만이다. 등비수열합과 상수항이 빠져 있습니다. 얘는 그래서 시그마를 분배 따라락 해주시면은 요 등비수열합이고 마이너스 1은 30번 더해진다. 그래서 등비수열합 공식으로 2-1분의 1 집어넣으면 첫째 항 2의 30승 마이너스 1. 그 다음 빼기 1은 30번. 이런 식으로. 이거 합을 구한다 못한다 중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이게 이건지를 알 수 있느냐 이걸 배우는 거지. 등비의 합공식을 배우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예전 과정입니다. 3번. 자, 로그 2에 이 사람이 들어있어요. 무섭게 생겼어요. 하지만 99 컨비네이션 50부터 99 컨비네이션 다 더했다고 합니다. 그쵸? 근데 그게 보니까 앞에가 99니까요. 총 100개예요. 그죠? 왜냐하면 원래 99C 0부터 99C 99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100개죠. 근데 이게 딱 뒤에 건 반띵입니다. 이건 정말 반띵이 맞죠? 50부터 99까지가 50개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얘는 그러면 2의 몇 승입니까? 2의 98승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이 안쪽에 들어있는 애가 99 컨비네이션 50부터 99 컨비네이션 51까지 이렇게 주구장창 진행을 하다가 99 컨비네이션 99까지 가잖아요. 근데 이거 원래 그 전체의 절반이에요. 딱 절반이고 앞에가 99니까 총 100개가 있었을 거예요. 정말 절반이 맞죠 이거. 얘는 그래서 더하시면 2의 몇 승이다? 98승이다. 2의 99승의 절반이다. 맞지? 그래서 이 자리가 2의 98승이 되고요. 로그의 기본 성질상 이거에 계산을 하시면은 그냥 떨어지면서 98이다. 로그 모르면 괜찮다고요? 아시겠죠? 괜찮다고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 다음 얘기를 해볼게요. 요거 지우고 메모할 준비하시고 이것저것 좀 꼭 알아야 되는 기본 개념, 실전 개념들을 몇 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타임에 이거 조금 더 할게요. 좀 하다가 최대한 해보고 이제 그 실전 개념 탐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해봤는데 첫 번째 이제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게 이거예요. 뭐냐면 이게 NC0 더하기 NC2 더하기 NC4 더하기 NC6 이거는 2의 n-1승인 걸 아까 배웠습니다. 이게 홀수들 뽑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건 2의 n-1승이에요. 아까 적었던 세 번째 공식입니다. 이게 3번 공식. 근데 이건 좋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짝수들을 뽑았는데 또 이것도 배웠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NC0 마이너스 NC1 플러스 NC2 이렇게 이거 0이라고도 배웠어요. 두 번째 공식으로. 약간 지금 오늘 처음 배워서 이게 아직 안 해놓으셨을 거니까 아까 적었던 거 기억하시고 요게 그 2번 공식이었습니다. 몽땅 다 더하면 2의 n승, 부호가 와리가리 하면은 0, 짝수들만 뽑으면 2의 n-1승, 홀수들만 뽑으면 2의 n-1승인 걸 배웠는데 아 저거는 뭐야? 짝수들을 뽑은 것도 아니고 또 부호가 왔다 갔다 하니까 돌아버리겠네. 저건 뭐지? 뭐 이런 거야. 근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야. 저게 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짝수를 그냥 뽑아서 다 더하면 2의 n-1승인데 또 부호가 와리가리 합니다. 이런 거만 있겠습니까? NC1 마이너스 NC3 플러스 NC5 이게 이번에는 또 홀수들이 또 부호를 와리가리 해요. 이런 애들은 어떻게 구하냐? 어찌 구하냐? 어떻게 구하냐면 이거는 오랜만이죠? 허수를 이용한다. 그래서 복소수의 상등을 이용한다. 야, 그 얘기는 이거 진짜 얼마나 너무지? 뭐지? 허수? 아이? 그거? 막 복수 상등이 뭐였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이 1 더하기 x의 n승을 전개하잖아요. 아까 이게 가장 메인이 되네요. 근데 그 1 더하기 x의 n승을 전개하다 보면은 이제 뭐가 생기는지 아까씩 적은 거 있을 거예요. 뭐 nc0 더하기 nc1의 x 더하기 nc2의 x 제곱 더하기 쭉 가다가 ncn의 x n승까지 갔었습니다. 맞죠? 근데 그 식에다가 x에다가 허수 단위 i를 대입하는 거예요. 오랜만이죠? 제곱하면 마이너스 1 되는 그 친구 대입해봅니다. 그래서 이거 한 번 안 쓰고 그냥 바로 쓸게요. 1 더하기 i의 n승이라는 것은 이 친구는 우선 nc0가 생기고 그 다음에 nc1의 i의 1승이 생기고 그 다음에 더하기 n 컴비네이션 2의 i 2승이 생기고 이렇게 막 진행을 하지 않겠냐 전개식이. 그치? 근데 원래 우리가 그 식을 예전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복소수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부와 허수부를 원래 따로따로 먼저 묶어버린다고요. 그럼 잘 보세요. 이 친구를 정리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먼저 여기다가 실수부를 적고 허수부를 적을게요. 그러니까 i 있는 애 저쪽으로, i가 없는 애 저쪽으로 넣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눈에 들어오는 애가 실수 먼저 찾겠습니다. 실수부가 먼저 nc0가 실수죠. 근데 이 i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거 설마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i제곱 마이너스 1이거든요. 이것도 실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마이너스 n 컴비네이션 2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뒤에 예상을 좀 해보시면은 i 4제곱이 1이에요. 1이니까 더하기 nc4로 가요. 그 다음에 또 i 6승은 또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nc6으로 진행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저 전개식의 실수부예요. 실수. 아시겠죠? 실수부. 실수부 자리에 짝수들의 부호가 와리가리 하신다. 그 다음에 요런 애들을 i로 묶어버리려고 해요. i 들고 있는 애들을 싹 묶어서 허수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뒤쪽에 또 전개하다 보니까 저 nc1i 근데 요 뒤쪽에 i 3승이 있잖아. 그 i 3승이 마이너스 i인 거 알걸? 그치? i 3승이 마이너스 i가 되잖아. 그 마이너스로 묶어서 마이너스 nc3하고 i 뽑아내고 그 다음에 i 5승이 1인 것도 기억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얘가 또 nc5가 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묶여있을 거라는 거야. 묶여있으니까 여기 생겼구나. 홀수들의 부호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저 1 더하기 i의 전개식에서의 이 허수부 담당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짝수들이 부호가 왔다 갔다 하고요. 홀수의 부호가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1 더하기 i의 n승 전개식에서 생각하라.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깨알 같은 기본기는 깨알. 자, 1 더하기 i의 뭐 35승 이런 거 전개하라 그러면 이거 계산을 못하면 또 이 문제가 안 풀리니까 1 더하기 i의 35승 계산하라 그러면은 저 1 더하기 i는 원래 제곱이 먼저 돼야 될 운명이다. 제곱을 하고 17승을 하면 34승이지. 거기다가 1 더하기 a를 한 번만 더 곱하면 되잖아. 그럼 35승이지. 근데 1 더하기 i를 제곱하면은 1 더하기 2i 더하기 i 제곱이에요. i 제곱 마이너스 1이거든요. 저 가운데 2i 됩니다. 2i. 얘는 그래서 2i로 변신, 거기다가 17승을 하고 1 더하기 i를 한 번 더 곱하면 된다. 근데 지수법칙으로 2에 17승 날렸고 그 다음에 i에 17승을 하셔야 되는데 i 16승이 1이잖아. i로 바뀌시고 이쪽에 이렇게 탄생한다. 근데 이거 전개하시면은 얘가 2에 17승 i 쇼? 그러면은 i 제곱 생기니까 이렇게 계산되는구나. 그러니까 요걸 또 계산을 못하면 마지막에 또 답을 못 내니까. 그러니까 1 더하기 i 같은 애들은 원래 이거를 제곱 먼저 하고 다루게 되잖아. 그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연습 예를 들어서 만약에 푸시 0 마이너스 푸시 2 플러스 푸시 4 마이너스 푸시 6 플러스 푸시 8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한가하시면 직접 계산하시면 되고요. 오늘 할 일이 없는데 선생님? 그러면 저거 계산이 할까요? 그러시면 되고요. 나는 할 일이 많어. 그러면 이제 저거 짝수들의 부호가 와리가리. 이런 애들은 1 더하기 i의 n승 전개식을 생각한다. 우리는 그래서 1 플러스 i의 9승 전개식에서 생각하였다. 이걸 전개하다 보면은 실수 단위, 허수 단위가 생긴다. 근데 이제 느낌 왔죠? 느낌이 오죠? 요 자리가 답이다. 요 자리가 답이다. 해봐서 알잖아, 그치? 해봐서 알잖아. 요 자리는 홀수들이 와리가리. 요 자리가 짝수들이 와리가리. 여기를 구하면 되겠구나. 이해되지? 그러니까 1 더하기 i의 9승을 전개했을 때 실수 파트를 찾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1 더하기 이거를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살짝 고일 기본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걸 할 수 있어야 된다. 해보자. 자, 1 더하기 i의 9승은 1 더하기 i를 제곱을 하고 한 번 더 곱하면 9승이다. 그치? 근데 1 더하기 i의 제곱은 2i다. 얘는 그러면은 2i로 바뀌고 4제곱을 하고 한 번 더 곱하시겠다. 얘는 그러면은 2의 4제곱은 16이고요. i 4제곱은 1이니까 i고 이렇게 남는구나. 괜찮아요? 미쳤어요? 1 더하기 i죠 뒤에가요. 여기가 이렇게 하면은 1 더하기 i의 9승이다. 근데 계산해봤더니 여기 2i 4제곱 1 플러스 i 계산하면 지수법칙 2의 4제곱 i의 4제곱은 1 이렇게 전개하니까 16 더하기 16i 이렇게 그러니까 너가 16 너도 16 이렇게 그러니까 답은 16 91 빼기 93 더하기 95 더하기 빼기 97 더하기 99 그것도 16 이런 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초 상식이다. 아시겠지?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지?
시간 관계상 더 다음을 위해서 하고. 요거 괜찮아? 지워도 되겠어? 좋아요. 자, 이제 하나만 더 해봅시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특성 개념. 알아야 되는 상식. 이거 해볼게, 이번에는. 자, 이 NC형을 제곱을 하시고요. NC를 제곱을 하시고요. NC를 제곱을 해서 쭉 가서 어떻게 구하지? 와, 그냥 더하는 것도 아니고 제곱해서 해라. 어떻게 다 그러니까 뭐 7C형의 제곱 더하기, 7C1의 제곱 더하기, 7C2의 제곱 더하기. 이런 거는 어떻게 구하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소개해 드릴게. 요건 그리고 정말 내신 최다 빈출, 최다 빈출이라서 답이 뭔지를 이거 계산하면은 이게 EN 컨비네이션 N이 답이야. 저걸 계산하면 저게 답이야. 나중에는 이거 이 고3애들은 이거 내신 보고 외워야 돼. 이거 언제 하고 있어, 중에서. 근데 왜 그런지 소개를 시켜 드릴 텐데 저게 답이 ENCN이야. 자, 왜 그런지 이해해보자. 간다. 자, 이해하기. 이해해보자. 잘 보세요. 1 더하기 x의 2n승을 전개하겠습니다. 이 친구를 했을 전개식에서 x의 n승의 개수, x n승 개수라는 거는 내가 기준을 예로 잡는다면 저거 전개할 때 x n승 생기잖아요. 그 친구의 개수가 2n 콤비네이션 n 동의됩니까? 저거 전개할 때 생기는 x n승 개수가 저거죠? 2n개 중에서 n개 뽑으면 된다. 그치? 맞잖아. 왜 갑자기 이상한 거죠? 이거 구성 전개했을 때 생기는 x 7승 개수는 9개 중에서 7개 뽑아라. 이거잖아. 이거 그냥 쓴 거지, 그냥. 2n승 개수. 2n승 전개에서 생기는 x n승 개수가 2n 컨비네이션 n이다.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약간 관점의 차이거든, 이게.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이거를 2n승을 전개하라 그러니까 이거를 1 더하기 x의 n승에다가 1 더하기 x의 n승으로 바라봐도 되잖아. 같은 식이야, 둘이. 저게 2n승이거든. 그럼 내가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둘이 곱한 게 이거야. 어차피 같은 식이라고 저게. 그럼 내가 이 친구를 전개할 때 생기는 x n승의 개수를 한 번 또 찾아보자 이거야. 찾아보자. 근데 어차피 저게 앞에 거랑 뒤에 거를 곱해서 x n승 찾기잖아. 그치? 이 앞쪽에도 이거고 뒤쪽에도 이거라는 거야. 그치? 오늘 좀 한 번 해서 어려울 수 있어. 그러니까 잘 이해하면서 따라와봐. 그러면은 여기랑 이거를 두 개를 곱하기를 했는데 이렇게 x n승을 만들려면 케이스가 되게 많어. 여기서 상수항이 나오고 여기서 x n승이 나와도 돼. 둘이 곱해지면 x n승이라고. 만약에 여기서 1차가 나오고 n-1차가 나와도 돼. 뭔 말인지 알겠지? 여기서 1차항이 등장을 하고 이 n-1차가 등장해도 돼. 여기서 x가 막 이 친구랑 이쪽에서 n-1승에서 이렇게 곱해지면 x n승 맞다고. 꽤만 있겠어? x 2차항이랑 이 n-2차가 곱해져도 돼.
계속 가다가 여기가 n승이 나오고 이쪽에서 상수항이 나와도 돼. 그러니까 x의 n승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꽤 많아. 이걸 다 더하면 답일 거잖아. 다 더해버리면은 그게 바로 x의 n승 개수가 되는 거 아니겠어?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방금 배웠던 개념에 따르면 잘 봐봐.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전개할 때 상수항인데 내가 이 친구를 좀 기준 잡아서 이항 정리를 가볼게요. 보겠습니다. 1 더하기 x의 n승을 전개했을 때 상수항이 되려면 이거 안 뽑아야 돼요. 이거. 그쵸? 1 더하기 x의 n승을 전개했을 때 상수항 나오려면 이거 x 안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n 컨비네이션 0이 상수항이 됩니다. 그리고 요 뒤에 거 전개했을 때 x의 n승 찾으려면요 거기서 개수가 ncn이 됩니다. 또 두 번째 거를 바라봤을 때 1차항 나와야 되니까 nc1이 개수고요. n-1차가 나와야 되니까 ncn-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습 2차항 만들어지려면은 nc2고요. n-2차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주구장창 진행을 합니다. 그쵸? 진행을 하시다가 맨 끝에 거 찾으니까 x n승 나오려면은 ncn이고요. 개수가요. 이항 개수죠. ncn이고 또 곱하기 여기서 상수항 나오려면은 이게 nc0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쌤 말은 이거를 모두 더하면 이거를 전개했을 때 x n승 개수인데 그게 어떻게 이거랑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식의 x n승 개수인데 이거랑 같지 않은 것이 큰 거죠. 이걸 다 더하면 이거다. 뭔지 알겠지? 근데 조합의 성질이 있어서 이 NC0이랑 NCN이 똑같아요. 그리고 NC1과 NCN- 원래 같은 거예요. 그렇지, 이거 둘도 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위에 이거는 NC0의 제곱이에요. 이거 둘이 곱하라 그러면 NC1의 제곱이에요. 얘랑 얘를 곱해도 NC2의 제곱이에요. 이해되십니까? NC1은 NCn-가 원래 똑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야 신기하다. 네가 NC0의 제곱이었구나. 이 두 번째 줄이 너가 NC1의 제곱이었구나. 이 세 번째 친구가 NC2의 제곱이었구나. 쭉 가다가 맨 끝에 친구가 NCN의 제곱이었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모두 더하라는 쟤네들의 문제였는데 이거들의 총합은 당근이 빠따로 이거랑 같지 않을까. 그치? 이거를 모두 더하면 이거 전개할 생기는 모든 x의 n승 개수를 다 찾은 거잖아요. 아, 그래서 자동적으로 제곱들의 합은 ENCN이구나. 이게 약간 상식이 되어야 한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죠? 잘 정리해보시고 왜 그런지도 아셔야 되고요. 이게 이렇게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봐봐. 마지막에 이제 진짜 마지막. 자, 이제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렇게도 물어봐요. 예제 한번 풀어볼래? 예제 하나 풀어볼래?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한 애들은 지금 적는 게 전혀 부담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해 못한 애들은 내가 물어보는 문제를 이제 한가하신가 봐. 시험장에서 다 계산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3C0 4C3 더하기 3C1 4C2 더하기 3C2 4C1 더하기 3C3 4C0 더하기 뭐 이거 얼마야? 뭐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 뭐 시험장 갔더니 디귿 보기 이래가지고 여기 숫자 적어놓은 다음에 참거지 이거예요. 기다려봐. 1 곱하기 4 더하기 3 주게 18 더하기 5 3 4 12 더하기 이거 1이잖아. 그럼 1 그럼 이거 4니까 22 34 35 한가하지, 한가하지. 숫자 커져봐라, 이거. 많아져봐라. 대응이 안 되지. 근데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애들한테 많이 하는 거야. 이 고등부 애들한테. 영어만 독해하냐, 수학도 독해야지 이러면서.
이거를 또 어떻게 읽을 거냐 이거야. 5시4를. 이게 1 더하기 x의 5승의 전개식에서 x 3승 계수이다. 이렇게 읽혀질까? 이렇게 읽혀지면은 너한테는 좀 다른 세상이 열리고 5시3 10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면 열리지 않는다. 이거 볼 수 있겠느냐? 1 더하기 3 x의 3승은 전개식에서 상수항이고 1 더하기 x 4제곱에서 x 3승 계수고 1 더하기 x 3승에서의 1차항 계수고 1 더하기 x의 4제곱이 2차항 계수고 1 더하기 x 획 3승의 2차항 계수고 그런 거 아니겠어? 그럼 내 말은 이게 1 더하기 x의 세제곱이랑 1 더하기 x의 4제곱을 전개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걸 전개했을 때 상수 3차 1차 2차 찾았고 2차 1차 곱했고 3차 상수 곱한 거잖아. 그럼 센 말은 이거를 전개했을 때 이게 x 몇 차항 계수 찾고 있었던 거야. 이걸 찾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 왜냐면은 여기서 이 3C형이라는 게 이거 전개했을 때 상수항 4C3이라는 게 이거 전개했을 때 3차항 계수 3C는 이거 1차항 계수 4C는 이거 2차항 계수 3C는 2차항 계수 4C는 1차항 계수 3C3은 힘들어 3차항 계수 이거는 상수항 찾은 거 아니겠냐. 이거를 곱하기 해서 더했다 이거잖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내 말은 이번은 이거를 전개할 때 x 3승 계수를 찾았네. 근데 얘가 전개 딱 해버리면 이게 세제곱 4제곱이니까 이게 1 더하기 x에 이게 7승이지 않았냐 이거야. 이거 전개할 때 3승 계수 찾은 거 아니겠어? 그럼 답은 그냥 7시 얼마야? 73이 답이다 이거야. 저거 다 더하면 놀랍게도 그 사람은 35가 나와.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이렇게 읽히면 그 친구는 이 3C2가 1 더하기 x의 세제곱의 2차항으로 보이는 거야. 세 개 중에 두 개를 뽑았다 이게 아니고 이쪽 동네에서는 이항계수로 보여야 한다는 거야. 이해되셨으면 정리하시고 나중에 계속 봐야 되는 이론입니다.